안녕하세요. 고다사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견과 겁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견, 겁제. 비견, 겁제는 나와 같은 오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세를 보시면은 연, 월, 일, 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일간은 나의 뭐 선호도라든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가 만약에 토다. 그러면은 같은 토 오행이 있는 것들이 비건 겁제예요. 그래서 같은 오행이 있는 것들 살펴보면은 여기서 일간이 기토일간이죠. 그래서 토일간인데 같은 오행이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가 겁제가 됩니다. 겁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거는 기토인데 이건 음간이거든요. 근데 양간이 그 음양이 다른 그 같은 오행이 있을 때 겁제라고 부르고, 만약에 똑같은 기토가 있었다. 그러면은 글자도 똑같고 오행도 어쨌든 다 똑같은 거죠. 이거는 비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병화일간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같은 병화는 비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가 하나 더 있죠, 천간에. 이렇게 정화는 이거는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니까 이건 겁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비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양이 똑같죠. 글자 자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사람들, 뭐 동료, 협조자 이렇게 성별이 같은 형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동질성이다. 그리고 겁재는 뭐 음양이 다르죠. 겉에 그 같은 오행이긴 하지만 음양이 좀 달라가지고 나랑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뭐 경쟁자다. 뭐 다른 의미로는 성별이 다른 뭐 형제다. 뭐 여자 형제, 내가 여자 형제, 여자면 남자 형제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겁재는 재물을 빼앗는다, 뭐 빼앗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겁재에서 뭐 재물을 빼앗긴다라고 하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나중에 이제 생화극제나 디테일하게 들었을 때 뺏길 때도 있고 오히려 좋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랑 일간이랑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주위에 뭐 사람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뭐 부딪힐 일이 많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네, 비견 겁제 중에 비견을 한번 알아볼게요. 비견은 동질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견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글자 자체가 같은 거죠. 뭐 기토면은 같은 기토, 그리고 뭐 같은 정화일간이라면은 같은 정화 이렇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동질성을 좀 많이 추구를 해요. 그래서 어, 좀 획일화된 모습이라든지 같이 따라하는 것들, 그리고 상부상조하고 뭔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있으면은 주위 사람이랑 공감이라든지 뭐 소통도 잘하고 동질성을 좀 많이 느끼고, 나와 좀 다르면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의 비견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뭐 비견이나 뭐 겁재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같은 오행의 뭐 비견이든 겁재든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내 뜻이 이제 실질적으로도 일관과 똑같으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되고, 자꾸 자기 의견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겁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겁제는 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견은 아까 동질성, 같이 움직이자,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겁제는 다양성이 들어가요, 다양성.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개성을 존중하고 뭐 각자 움직여서 각자 조화롭게 사는 거지, 그런 마인드가 겁제예요. 그래서 결국 남남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고 그럴 때
뭐 그러고는 싶어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얘가 다른 생각을 하겠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도 항상 있고 경쟁심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 쟤는 전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을 하더라. 전에 이랬어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눈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눈치를 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직감적으로 아는 편인 거죠. 그런데 이게 겁재가 너무 많게 되면은, 어, 어쨌든 다 각자 자기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대로 놀지 뭐 하면서 자기 관심사 외에는 좀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뭔가 현실을 좀 외면하고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넘어갔다가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겁의 위치에 따른 해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사주는 아시다시피 윗줄에 이렇게 천간, 그리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비겁 같은 경우에는, 비겁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상부상조하고 서로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일을 좀 거들어주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지지의 비겁이 있게 되면은 이건 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천간은 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했던 게 지지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돼야지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좀 고집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지자를 만든다라는 의미,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주가 있게 되면은 연월, 일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월은 좀 사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지는 환경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집 밖에 딱 나가서 맞닥뜨리는 이런 환경, 그래서 사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태어난 이거는 개인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연주나 월주에 뭐 비견이나 뭐그 겁재가 있게 되면은 뭐 경쟁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일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영역이거든요. 개인 사생활.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배우자궁이라는 뜻도 돼요. 배우자 자리거든요. 요 연월일에서 그 일자리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정화일간이었는데 밑에도 뭐 사화가 있다. 그러면은 같이 겁재가 있잖아요. 겁재. 그래서 음양이 다른.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친구 같은 사람, 뭐 동등한 위치의 배우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주에 있으면은 뭐 개인적인 욕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취미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거라서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내 취미적인 영역들, 그리고 내 노년에 좀 줘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비겁을 얘기할 때 뭐 천간에 있는 비겁, 뭐 지지에 있는 비겁 이렇게 달라지는데 처음에 공부하시면은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비겁을 다 똑같이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격국이나 세화극제 갔을 때 근이 뭔지 비겁이 뭔지 거기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풀이가 달라지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비겁과 근을 딱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이렇게 해놓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자면은 천간에 있는 거는 비겁, 그리고 지지에 있으면 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일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비견, 겁재. 그래서 이건 비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지에 있으면 다 근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겁은 뭔가 협업하는 사람들, 협업, 협업이죠. 협업이라든지 나랑 뭔가 주고받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지의 근, 요거는 뭐냐면은 지지에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들, 이게 근인데, 이건 나의 뭐 독립적인 성향, 그리고 뭐 자신감, 뭐 자존감, 그리고 뭐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월지에 이게 병화인데 똑같이 이렇게 오행이 있게 되면은 뭐 오화가 될 수도 있죠, 월지가. 그래서 어 오화나 뭐 사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양인격 또는 걸록격이 되는데 이건 근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그냥 이제 격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인격 그리고 또 걸록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태어났더니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격에 해당하는 그런 풀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이거는 근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 여기 세 자리 있잖아요. 연주, 일주, 시주 요거는 근이라고 확실히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셋 중에서 한 개만 있어도 근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근황한 성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월지의 비겁 같은 경우에는 근은 아니고 격으로서 태어났더니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장간에 이렇게 비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거는 실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진짜 있는 사람, 실제 있는 사람, 실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이 돼줄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 거고, 여기 천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협업하고 나랑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사람들. 천간의 비겁은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역할 분담. 그리고 지지의 그는 뭔가 독립적인 성향들, 그리고 뭐 고집 같은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간 비겁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청간 비겁은 뭐냐면은 경험치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경험치. 그 경험치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일간이라는 건 내가 딱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담아갈지, 그리고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이뤄 나가야 될지가 이 일간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오행이 같은 게 천간에. 그러면은 경험치를 하나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뭔가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듣고, 배워가서 내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비견도 비슷한데 겁재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어깨너머로 잘 배워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뭔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쓱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능력을 카피를 잘해요. 카피 능력을 이렇게 싹 습득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견은 뭐냐면은 또 옆에서 이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거에서 이것도 약간 보고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천간의 비겁은 역할 분담하고 뭔가 경험치를 쌓아간다. 그리고 지지의 근이라고 부르는 요것은 독립심이라든지 자신감, 그런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겁에 대해서는 뭐 다른 책이든 유튜브든 거기에서 많이 접해 보셔가지고, 아,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비겁과 이 근을 구별하는 것들, 그리고 월지는 근이 아니고 뭐 격으로서 돌봐야 될 사람들 다른 의미다. 그리고 지장간은 실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의미 같은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은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내용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